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연구원의 이경우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Vnomics, 네, 하고 이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참, 알듯 말듯, 그렇죠. Vnomics가 뭔지. 그래서 일단, Vnomics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감은 하셨겠지만, 예,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상태가 온 울산의 이야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울산 지역 경제와 더 크게는 이제 울산의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부분들 먼저 울산의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팬데믹에 대한 큰 파고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분명히 뭔가는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가짐도 바뀔 것이고 또 경제 쪽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도 또 소비자들의 많은 의식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행태가 변할 때 그렇다면 기업이나 또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 우리가 또 이제 기업을 봐야 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스토리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Vnomics는 V가 바이러스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경제를 나타내는 이코노믹스하고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기업이든 소비자든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냐, 또 어떠한 새로운 뉴 이코노믹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 Vnomics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nomics에는 이렇게 V라고 해가지고 이제 V라는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는 영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 이제 Vnomics의 이제 한 4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이제는 V 반등, 그러니까 V 그래프스. 경제가 V자 반등을 할 거다, W 반등을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래프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업종들에서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성장을 할 건지, 어떤 형태의 성장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V 그래프라고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잡을 수 있고요. 이제 또 두 번째에서는 value입니다.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또 뭐냐.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글쎄요, 요즘은 조금 생각이 분명히 틀려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이제 그린이다, 친환경이다, 지구가 아프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안정, 그 다음에 환경, 생태, 개인적인 어떤 행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점점 더 나오는 것들도 이제는 그전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뭔가 좀 많이 변하긴 변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여기 지금 이제 가치라는 밸류에 이어서 제가 이제 베리에이션이라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은 가치와 변화가 좀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아주 가까운 지인조차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차 내가 혼자 지내고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자, 이러면서 그동안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내가 속한 무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내 시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또 뒤에 비전으로 가죠. 이제 시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치에서부터 변화에서부터 시각의 차이까지 이제는 내 안을 바라보는, 내 가족을 바라보는, 그동안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진짜 행복이었었나? 내가 즐거웠던 그 시간들이 정말 그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었나? 어쩌면 조직이라는, 사회라는 어떤 무리에 내가 끌려온 것들은 아닐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시각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면서 또 소비자들의 구매에서도, 상품에서도, 그 상품을 고르는 생각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Vnomics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였던 V 반등이요. V 그래프? 이거를 한번 보면 우리 이제 V형 있잖아요. V자 반등한다. 한국 경제는 IMF가 이야기할 때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이런 얘기할 때 이제 V자 반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V자 반등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업종별로, 서비스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든, 비대면이 창궐을 하든, 머리를 온라인으로 깎긴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용실이나, 그 다음에 아무리 원격 의료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가깝게 내가 소소하게 아픈 거는 동네 의원이나 동네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을 하는 그러한 업종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러한 업종들을 V자 반등의 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 U자형이 있어요. 또 U자형은 그러니까 대체성은 상당히 높아요. 대면성도 높고요. 근데 이제 좀 완만하게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요즘 어때요? 그동안은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헬스클럽 문 닫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은 아예 엄두도 못 냈었고. 근데 이제 이러한 애프터 코로나 19 이후에는 사실은 그러한 업종에서 서서히 이제는,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에 대해서도 최근에 대한 무슨 보복 소비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아주 그런 욕구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두려운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외여행 같은 것도 국내 여행에 비하자면 회복 속도가 조금 늦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무리 대체자가 없다기는 하지만 요즘 같이 이제는 홈트라고 홈 트레이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문화가 정착되어진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집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게 낫겠구나 해서 이제 조금은 서서하게 반등을 하는 업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이제 부류들이 이제 U자형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W형은 뭐냐면요, 이게 좀 기복이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W형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종식이 된다면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W자형이라는 거는 그렇게 없겠으나 어때요? 우리 2020년도 어땠습니까? 1차 잠잠해지니까 이제 좀 될 줄 알았거든요. 2차까지 왔을 때 저희 사실 좀 많이 느슨해졌었어요. 네, 단계도 확 줄이고 그때 그랬었죠. 근데 어때요? 또 11, 12월에 또 3차 대유행 와가지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는 뭔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진 이벤트들이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업종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는 저런 카페나 식당,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진 이벤트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W자형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S형은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이제 스피드가, 성장의 스피드가 확 타고 올라가는 형태를 S자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V형은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본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상 커뮤니케이션이나 지금도 이런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화상 회의, 화상 세미나를 지원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역V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베리에이션 변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뭐 변화는 보면 일단 뭐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2m라는 거를 다 거리를 항상 두고 있고, 뭐 거리만 이게 이격거리가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 얼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평상시에 이제 제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면은 제 얼굴마저도 딱 50%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50%만 저 혼자 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서로 간에 이제 보는 것도 다 공개 안 하고, 또 사람이 만나는 것도 항상 이렇게 거리를 둬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또 뭐 대표적으로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것처럼 화상 세미나, 화상 회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네, 저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장도 사실은 뭐 한 4, 5m에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들하고도 그냥 이렇게 줌이나 이러한 화상으로 그냥 회의를 하는 게 어떨 때는 지금은 더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피스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요즘 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좀 많이 좀 사지 않으세요? 뭐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상당히 뭐 좀 업무가 늘어나고 과로를 해가지고 좀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 직접 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구매를 하는 형태로 모든 소비의 형태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가치 부문입니다. 근데 이 가치 부문은 기업에서 사실은 ESG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특히 뭐 SK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ESG 경영이 이제는 미래의 기업이 살아남는 그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전에는 뭐 상생 경영, 뭐 고통 분담 경영, 뭐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E는 환경을 나타내는 environment를 이야기하고, S는 이제는 사회나 사회혁신, 사회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런 society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하나가 돼서 어떤 의사 결정, 의사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나타내는 G에서 ESG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었던, 내 기업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고, 또 지구의 환경까지도 지키고, 또 어떤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한 전략으로 기업들이 사실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는 그 1인 배달 문화가 지금 상당히 폭발적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플라스틱으로 용기들을 할 것이냐, 그 포장 용기를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계속해서 기업들마저도 그러한 플라스틱 소재, 대체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개발들에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또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컵, 뭐 심지어는 그 빨대까지도 이제 종이로 바꾸는 형태로 계속해서 어떤 책임 경영에 대한 의식들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한 가치를 기업들이 추구해 가는 것도 기업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치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
뭐 이윤 극대화에 대한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썼을 때 내쫓기보다는 조금 더 고통을 분담하고 또 정규직으로 이렇게 흡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어진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던 뭐 현대백화점의 매장 관리 매니저한테 뭐 이렇게 한 100만 원씩 좀 고통 분담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페이스북도 직원들한테 1,000불, 그러니까 한 12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그 기업들도 생각하는 어떤 가치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은 지금 이게 세계경제포럼 크라우스 슈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흑사병이 있었던 중세시대의 르네상스와 같은 딱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면 모두가 다 죽을 것이고, 대신에 이러한 사회적인 대변혁기에 버틴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응할 거냐 아니면은 살아남을 거냐, 이러한 어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딱 던졌던 게 그러한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죽게 하겠습니까? 살아남겠죠. 살아남고, 저희 뭐,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듯이, 인간이란 사람, 인간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적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또 다른 르네상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울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못 피해갔습니다. 우리 울산 코로나19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뭐 울산이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그러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도 보면은 뭐 옛날부터 제조업이 사실은 2018년, 2019년도부터 제조업이 계속 어려웠었어요. 우리 코로나19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그때 한창 우리 울산 시민분들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조선업발 울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마구마구 막 업체들 빠져나가고 인구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울산의 동구의 집값이 확 내려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2018년도, 2019년도였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 말쯤에 돼가지고 조선업발 경기 침체가 울산 조선업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저도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울산의 전망을 할 때에는 2020년도에는 조선업발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라고 2020년 1월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2020년 1월에 제가 그 얘기 했는데 2월에 코로나19 딱 첫 확진자 1월에 첫 확진자가 나왔군요. 2월에가 이제 확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또 울산은 제조업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중도 점점 내려가고, 또 총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도 이제는 제조업 자체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제조업 비중이 내려간다. 제조업의 성장이 침체되고 있다. 대신에 울산은 또 제조업 중심의 울산이다. 그러니 제조업 시장에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는 울산 골고루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제조업 생산 지수를 보면 봐요. 2019년 4분기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좌측에서 두 번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그 바로 직전에는 좀 그래프가 요 바닥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올라오죠.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이제는 시작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020년 1분기부터 그냥 확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제조업 생산지수는 이게 지금 100보다 낮으면 어쨌든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전부 다 100 밑으로 가는 데다가 회색이 지금 전국이거든요. 울산이 오렌지색이고요.
타격이 더 커요, 더 커. 울산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는 전국이 이렇게 좀 떨면 울산은 그냥 독감을 알아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팠고 수출액은 정말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입니다. 2020년 2, 4분기 때 코로나19 왕창 이 창궐했을 때 지금 우리 수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0%예요. 이게 뭐 저는 그때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나마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소비자 동향도 보면 이제는 뭐 거시적으로 제조업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아이고. 소비자분들인들 또 이런 제조업 이렇게 좀 장치산업 큰 거 말고 지역 골목상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020년 2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100, 뭐 80, 뭐 이렇게 뭐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는 뭐 보면은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100 위로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예, 100 위로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여전히 그냥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거고, 뭐, 현재 경기가 어떤지 판단하는, CSI 지수도 지금 뭐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40에서 50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지금 소비자 시장이 얼마나 침체됐는지, 그 소비자 판매액 지수를 봐도요, 여기 보면 지금 2020년 1, 4분기예요. 지금 판매액 지수도 다 100 밑으로 지금, 그전에는, 요럴 때는 지금 그나마 좀 100 근처라도 왔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1, 4분기에 와서는 뭐 그냥 꽉 내려갔죠. 근데 여기 좀 살짝 올라온 거 보시죠. 여기가 긴급재난지원금 뿌려졌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지역 골목 상권이 살짝 살아났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뭐 보편적 지원이냐, 그 선별적 지원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얘기가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아무튼 희한하게 소매 판매액 지수도 올라가고 지역 경기도 확 올라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백화점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고가의 상품들이 좀 있는 백화점에서 좀 타격을 좀 더 많이 받았어요. 대신에 슈퍼, 이 편의점 이런 데 있잖아요. 집하고 가깝고 뭐 백화점처럼 뭔가 이렇게 생필품이 아닌 것이 아닌 그 생필품을 팔고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나 또 이런 편의점은 오히려 판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런 소비 패턴에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더라도 소비 패턴이 좀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비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키워드를 보면 접촉하지 않겠죠. 접촉 안 하려 합니다. 언택트, 그 다음에 홈코노미, 그러니까는 홈 플러스 이코노미,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들, 그 다음에 에고이즘하고 밑에 본원적 가치 중심은 좀 비슷한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케어하고 세계는 어쩌면은 세계가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고이즘은 저 중심인 겁니다. 네. 에고이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으로의 가치가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가치. 그래서 나를 위한 소비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사회적 동물이 집에만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사람이 만나야 되고 어디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데서 좀 뭔가 좀 즐거움도 찾고 휴식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이제 오는 불안감에 대한 불안 케어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소비가 좀 증가하지 않겠냐. 언택트 어때요? 요즘은 진짜 뭐 저도 요즘은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식당 가면 나오는 왜 밑받침들이 그렇게 뚝배기 있잖아요. 왜 보면은 그거 보통 집에서는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뚝배기 샀어요. 뚝배기만 산 게 아니라 진짜 식당에서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지금 막 국밥들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전화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진짜 맛있는 이거 그 있잖아요. 돼 있는 음식 이거 제가 다 별점 다 있습니다. 예. 저도 변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러한 언택트에 대한 소비 문화, 옛날엔 전통시장에서 이제 뭐 대형마트로 움직인다. 그래서 막 이제 골목 상권이 막 뭐 좀 변화가 필요하다. 막 이러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제 소비시장이 바뀌고 그나마도 조금 다행인 것은 이러다가 진짜 지역 골목 상권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소매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살 방법을 또 찾아내더라고요. 무인 점포의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점포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침에 와서는 뭔가 이렇게 뭐 없던 돈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골목 상권은 또 골목 상권대로 또 언택트 문화에 적응을 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언택트 소비 문화가 이제 하나의 또 키워드이고요. 홈코노미, 심지어는 뭐, 저도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개도 안 불편해요. 안 어색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뭐예요? 뭐 노트북에서 이제는 화상으로 뭐 각자 안주 먹고 싶은 거 뭐, 그 다음에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랜선 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안 해보긴, 화상회의는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근데 이제 랜선 회식도 뭐 별반 틀리지 않겠다. 오히려 랜선으로 회식을 하다가 이제는 그 회식이 끝나고 나면 그냥 집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그게 편할 수도 있겠다. 이거 봐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저희는 빨리 적응해요. 그 다음에 홈 트레이닝. 네. 제가 뚝배기에 이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예요? 그 가격도 비싸더만요. 요즘 자전거 뭐라고 하던데 뭐 타면서 막 움직이고 하고 그러던데 아무튼간 그거 제가 사줬어요. 그죠? 이거 봐요. 홈 트레이닝도 이제는 점점 헬스 기구를 집에다가 이제는 좀 좋은, 그전에는 이제 뭐 싼 거 막, 쬐깐한 거 뭐, 이거 고무밴드 뭐, 요 정도만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정말 좀 헤비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놓고 하는 이런 홈 트레이닝도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넷플릭스, 요즘은 영화관 가는 것보다, 요즘은 영화사들도 바로 상영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영화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넷플릭스 같은 데다가 아예 그냥 바로 그냥 판매해버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을 정도로 이러한 이 OTT 산업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 저는 OTT가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 더 탑이더만요. 셋탑 박스가 텔레비전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버 더 탑 산업이라고 한대요. 이런 것들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식기세척기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옷 관리해주는 클리너, 그것도 지금 광고 여러분들 많이 하죠. 광고를 많이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도 식기세척기라든지 또는 이런 옷을 관리해주는 뭐 정장 클리너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지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전, 그 다음에 언택트, 집에서 하는 그러한 소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지금 3, 4, 5번, 뭐, 본원적 가치. 진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에고이즘. 그 다음에 이제 불안케어,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코로나 블루와 관련되어져서 상담을 받거나 했던 것들이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진료라든지 처방했던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증가했다고 해요. 그거만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내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들이 바뀌고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감을 어떠한 형태로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고이즘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귀금속 관련된 거예요. 고가품.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내가 뭐 이렇게 뭐 아끼고 뭐, 그리고 내가 뭐 누군가를 위해서 막 그거, 뭐 마른 수건 쥐어 짜가면서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뭐 그래봐야 뭐 벼락끄지나 되지. 뭐 요즘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귀금속이나 또 자동차, 이런 약간 고가품, 명품 뭐 의류, 명품 가방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냐. 대신에 이러한 고가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할 때에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됩니다. 네, 내 중심이 돼서 이거를 사 말어. 에이, 그냥 싸구려 그냥 하나 사? 아니지. 그래도 한 200만 원짜리 사?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중심에는 나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합니다. 그 소비 행위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뭐 금반지든 다이아 반지든 하나라도 사서 내가 이제 해피하게 되는 그러한 소비 형태, 에고이즘이 상당히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은 잘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사실 에고이즘이 어디 그 전에 있었던 그게 아니에요. 그 신나는 음악이 나옵니까? 조금 잔잔하고 우울한 음악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백화점 가면은 막 신나고 막 이런 음악 틀어야 이제는 막 이 소비가 증가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즐거운 음악은 젊은 친구들 가는 매장에 가면은 그 친구들은 저 즐거운 음악들을 막 틀어줘서 소비를 막 이렇게 욕구를 이렇게 붐업 시켜줘요. 근데 좀 중년 분들이 찾는 데는 약간 슬픈 음악을 틀어줍니다. 왜냐하면, 약간 슬픈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인생 뭐 있냐? 나를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지.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좀 지갑을 조금 더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고이즘을 활용한 백화점에서 음악 선별할 때 그런 판매 전략이기도 해요.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봐봐요. 이제 지금 판매 소비 트렌드 지표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뭐 자전거요? 뭐 지금 얼마요? 평균 한 90%? 예, 지금 작년 대비요. 오토바이 판매하고 수리도 한 5%? 예, 자전거는 90% 가까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자동차 운전학원도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제는 개인이 타고 가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탈 것들, 예, 소규모로 탈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비가 벌써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상당히 높은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것들. 뭐, 올 추석에는 면역을 선물하세요. 뭐, 올 설에는 면역을 뭐, 선물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애미야, 뭐, 올 거 없다, 뭐, 이러고.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인삼 전문점에서도 지금 좀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혹시 내가 모르는 상황, 내가 어떻게 되면 우리 가족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관련되어진 생명보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수혜 업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뚝배기, 그다음에 이거 자전거, 예. 그 자전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난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집은 아닌데, 저희 연구실이 그냥 알록달록합니다. 그냥 막 화분에다가 뭐가 그렇게 많아졌는지, 이런 이제, 이거 그린합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뭐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그런 화분들에 대한 소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소비 시장,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이러한 지표로도 여러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뭐 잠깐 자고 나가는 집이 아니고 맨날 보니, 그전에는 좀 뭐 괜찮아 보였던 식탁, 괜찮아 보였던 그냥 벽이 뭐가 이렇게 칙칙하고 그냥 뭔 또 오래되고, 뭐 심지어는 불편하기까지 하는,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오래 눈으로 보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좀 거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 좀 가구도 좀 바꾸고,
또 벽 색깔도 좀 바꾸고 하는 이러한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 인테리어 용품, 가구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OTT 넷플릭스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선이나 위성 방송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브이노믹스가 오면서 지금 상당히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행사는 지금 뭐 전년 대비 매출이 78%, 네, 면세점 안 나가니까요. 해외여행 안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으니, 뭉쳐서 뭐를 할 수가 없으니, 영화 공연장, 뭐 항공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먹는 업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는 아까 잠깐 우리 본 것처럼 뭐 자전거, 온라인 상품, 유선, 뭐 오토바이, 주류, 뭐 축산물 정육점, 주로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지금 유선이나 위성방송 같은 경우는 170%래요. 온라인 상품권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확 뒤집어졌다는 느낌이 좀 안 드세요? 저는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뭐 기업들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는 뭘 대응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소비도, 소비의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변하고, 그 전반적인 소비 패턴에 맞춰서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기술을 입히기 시작할 때,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면 조금 불편할걸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정도가 뭐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변하는 거에 대해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뭐 오늘 강의를 다 들어보니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마음가짐은 좀 있어야 되겠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D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다음에 뭐 근로자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디지털, 스마트, 뭐 이러한 기술들, ICT, 뭐 빅데이터, 이러한 기술들을 입혀서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의 기본적인 틀을 확 변형시키는 것을 DT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조선,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뭐 조선 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년 전에 이 DT라는 그 키워드를 회사 전체에다 적용하기 시작해서 뭐 스마트 야드니 뭐 스마트 제조니 막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있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있는 이게 잘생긴 요 친구도, 이게 지금 왜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냐면, 이게 그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그 전에 우리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뻐, 안 이뻐? 그러면서 뭐 옆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이렇게 신랑이나 그 아내한테 야, 이뻐, 안 이뻐? 이게 낫냐? 뭐 파란색이 낫냐? 빨간색이 낫냐? 막 이러고 있다가 서로 이제 뭐 괜히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자기 거 쓰고 있고 나 안 봐주고 그러면 싸움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 굳이 그럴 거 없이 그냥 스마트폰 앱에다가 깔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 얼굴에 한번 다 맞춰보면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가면 당신 얼굴에 가장 적합한 것도 골라주겠죠. 골라줄 거예요. 뭐 저기 뭐 바둑 같은 거 뭐 이세돌도 뭐 그냥 뭐 팍팍 그냥 이겨버리는 뭐 AI가 뭐 내 얼굴에 맞는 안경 정도는 골라주겠죠. 네, 이러한 형태로 이제 기술들이 막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뭐 이제 뭐 비대면으로 해서 뭐 상담도 좀 해주고, 언제든지 또, 내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좀 밤 시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중국에서 지금 뭐 온라인 뭐 실시간 플랫폼 이런 것들 개발이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도 바뀝니다. 왜 그 전에 우리 무슨, 하나로마트나 어디 홈플러스나 가면, 저 소비자 등록하시라고 그러면 적립해드리고, 할인 쿠폰 드린다고 해가지고 적으신 적 없으세요? 아마 적었을 거예요. 나이, 성별, 사는 곳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회원 카드도 주고 해가지고 나 등록돼서 적립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곳에, 대형마트에서는, 우리 이쁜 소비자님들, 내가 혜택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이나 사는 곳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소비자가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좋아할지에 대한 것들을 추적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의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는 좀 상세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상품권도 좀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세하게 적어주면, 그러면은 그 소비자마다 오는 쿠폰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맞는 이런 쿠폰을 주고,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했던 게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들 카드로 이렇게 긁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자 카드에서는 비자 카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비 형태를 다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딱 긁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긁 거 아니에요. 내가 교통카드로 비자를 딱 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집에서 출발했구나. 그 다음에 삼산동에 왔구나. 그 다음에 지금 가서 이 시간 되면 배가 고플 시간이구나, 시간대가. 그러면 이제는 그때쯤 돼가지고 착 먹는 거 쿠폰 한번 쫙 핸드폰으로 날려주고, 근데 먹고 나면은, 커피 생각이 나겠구나. 그럼 커피 쿠폰 한번 쫙 뿌려. 이러한 형태로 소비자의 시간대와 움직임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그분한테 맞는, 쿠폰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날려주는 형태로 아주 핀셋형 이제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좋습니까? 전 좀 무서워요. 저는 저의 움직임이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게 그닥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또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지갑이 얇은 우리 이제는 젊은 친구들은 쿠폰이 있으면 어쨌든 10% 20%라도 좀 할인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여기 지금 나이키 깔창도 보이고, 이제 티맵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나이키 같은 그러한 스포츠, 회사도 이제 신발 옷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이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폭증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키 신발에다가 스마트 깔창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가 지금 심박수가 어떤지, 또는 어떤 이렇게 땀이 나오면 그걸 좀 분석해가지고 당뇨가 있을 것 같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 헬스케어 분야까지도 이제는 이게 트랜스폼 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확장이겠죠. 확장이네요. 네.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티맵 같은 경우도 이제 내비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비와 자동차 보험회사가 서로 이제는 연동이 돼가지고 이 운전자의 소비 행동 패턴까지 분석을 하고, 주로 자주 가는 곳,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동 활동 수,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는 종국에는 그 사람의 보험료까지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기술이 서로 이제 접목되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게 된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변할 소비 시장의 여러 가지의 변화였었고, 그러한 변화들은 바로 우리 앞에까지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 너무 이렇게 정말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는구나. 이제 나의 모든 정보가,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들, 그러한 변화들을 내가 적응하고 내 것으로 이제 소화시켜서 나에 맞는 그러한 소비를 할 때 한 번의 소비가
또 한 번의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소비자가 소비의 행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